증환펀드는 증시안정펀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까지만 어떻게 힘든 장을 버텨내시면은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이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브 때는 매일 아침 시황을 짚고 넘어가고 어젯밤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셔라, 이런 브리핑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종목들이 흘러갈 때도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느낀 게, 제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거니까 겨울기 되기 전까지 잘 모아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카카오톡방에 아주 살짝 흘렸는데,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시고 GSA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잘 모아가셔서 수익 보고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뿌듯해가지고 이런 브리핑만 듣고도 훌륭하게 매매를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선물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 한번 주의 깊게 보셔라, 이렇게 또 흘리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정보만으로 어떻게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너무 재미없고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황금 같은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고, 앞으로 좀 중요하고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시황 정보는 유튜브만 보신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방에만 계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까지만 어떻게 힘든 장을 버텨내시면은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항상 해오던 말이 있어요. 우리 증시가 바닥에 거의 근접은 했는데 아직은 이런 상승할 이유가 없고 상승할 힘이 없다, 그럼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락할 외부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작은 어떤 호재거리라도 터지게 되면은 증시는 두 손 들고 환호를 하면서 반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로 이제 정부가 증환펀드를 개시하겠다라는 키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증환펀드는 증시안정펀드입니다. 증시안정펀드는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어서 급락이 나올 때, 지금도 보시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라 있어요. 어제만 해도 10조밖에 안 터졌고요. 평균적으로 12조, 13조 요 정도밖에 안 터지는 시장입니다. 증시를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푸틴 때문에, 파월 때문에, 금리 때문에, 환율 때문에 한 번 더 참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서 장이 급락하게 됐을 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는 공공기금을 증시안정펀드라고 합니다. 이전에 증환펀드는 한 4차례 정도 시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IT 버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에도 증환펀드가 나왔습니다. 증환펀드가 나오고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하면서 증시가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고 위협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증환펀드라는 것은 증시 자체에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주로 지수 종목들, 우리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종목, 혹은 상장지수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이 지원금은 26개의 펀드 운용사에 이제 자금이 나눠 들어가게 되고, 이 펀드 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운용사라고 하면은 어떤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특정 섹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시를 할 수 없고 지수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수 자체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아니면 지수 추종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좀 유의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걱정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이제 증안펀드가 개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공매도에 관한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증안펀드를 개시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 금지도 같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10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10조 원이 투자가 될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물론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조가 거의 다 투자가 끝나가는 시점에선 공매도 세력이 생각을 하겠죠. 이 시점에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 공매도를 쳐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을 노릴 겁니다. 이게 10조 원이나 들여서 증시를 부양한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안펀드와 공매도 금지는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현재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공매도도 엄청 때리고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 10몇 %가 하락한 것으로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는 네이버를 들고 있고, 저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카톡방에도 그렇고, 네이버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네이버가 거의 반토막 60%, 70%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지켜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공매도 사태를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증시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이벤트가, 저는 이 증안펀드가 시작이라고 봐요. 이 증안펀드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저런 호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어떤 매매하기 편한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북쪽에 있는 그분이나 아니면은 저기 러시아의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분들만 아니면은 사실 매매하기 편한 시장이 분명히 올 것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결국에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 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기관도 물려있고 외인도 물려있고 너도 물려있고 나도 물려있고 다 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험 기간에 시험을 봤는데 나만 어려우면 문제예요. 나만 어려우면 문제인데 나도 어렵고 옆에 사람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고 다 어려우면은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뎌보시면은 편하게 매매하면서 수익 많이 내면서 웃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거니까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